고대 한반도에 정말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어쩐지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왕국이 하나 있었죠. 바로 백제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우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왕국,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유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마음에 품고 가볼까요? 한 왕국이 정치적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그 문화와 영혼까지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요? 글쎄요, 백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백제라는 나라는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건 저 북쪽의 강대국 고구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곳에서 갈라져 나온 한 그룹이 한반도 중서부,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한강 유역에 새로운 둥지를 튼 거죠. 이게 바로 훗날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백제라는 나라의 첫 불꽃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구도거든요. 북쪽엔 막강한 군사력의 고구려, 그리고 동남쪽엔 서서히 힘을 키우던 신라가 있었죠. 백제는 바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정체성을 꽃피우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 이제 백제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이 화라산처럼 폭발했던 황금기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백제의 힘은 칼과 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섬세하고 우아한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격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힘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것 좀 보세요. 백제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특히 저 백제금동대학로의 디테일은 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봉황부터 용, 신선들까지. 당시 백제인들이 꿈꿨던 이상세계와 그들의 최고급 공예 기술이 이 작은 향로 하나에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예술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백제의 미소입니다. 근엄하지도 그렇다고 가볍게 웃고 있지도 않은 저 신비로운 표정.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깊은 온화함과 자비심이 느껴지죠. 이야말로 기술을 넘어선 백제만의 예술적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술품들은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이웃나라 사신에게 이런 정교한 불상 하나를 선물한다는 건 이게 바로 우리 백제 수준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프트 파워 외교였던 셈입니다. 백제의 매력은 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저 넓은 바다로 한번 돌려볼까요? 백제는 동아시아의 무역과 문화를 잇는 거대한 허브였습니다. 백제는 자신들이 가진 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누구보다 잘 활용했어요. 뛰어난 항해술과 개방적인 태도를 무기 삼아서 동아시아의 바다를 주름잡는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들의 네트워크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선진적인 문물을 수입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걸 다시 즉 고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는 문화의 슈퍼 커넥터 역할을 했어요.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길은 백제로 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고대 일본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불교와 한자를 체계적으로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가, 예술가, 학자들을 직접 보내서 일본 문화가 크게 꽃피웠던 아스카 시대의 기틀을 그냥 다져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스승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백제의 진짜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백제의 700년 역사도 서기 660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화려했던 수도 사비성은 함락되고 왕국은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제라는 정치적 국가는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입니다. 백제의 예술 사상, 기술은 신라의 문화에 스며들고 일본 문화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정복은 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자를 물들인 셈이죠. 결국 백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역사의 승자는 칼로 영토를 정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문화를 남긴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